그럼 주제 잡고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권 속에서도 수출이 선방했고요. 오늘 현재 구간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약간 돌아서기는 했는데 그래도 반도체주들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어제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 나타냈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앞서서 3월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반도체가 이번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서버용 D램 수요가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이 숫자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증명할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 장 마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기업은 8월 결산 법인이어서요. 이번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은 12월, 1월, 2월까지 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이 기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괜찮았어요.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높여 잡았고 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정규 거래에서는 1.7% 정도 하락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도 긍정적 재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업계 최초로 D램 공정에 이 EUV 장비를 적용을 했고 또 이 부분이 성공했습니다. 공장 건설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자세하게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시국이 끝나고 나면은 반도체주들은 다시 한번 또 날아갈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업황은 어떤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경제연구소의 이주환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산업이 휘청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현재까지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서 장기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도 여러 가지 글로벌 밸류 체인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급 측면하고 수요 측면을 좀 나눠서 볼게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들은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던데 반도체 쪽의 공급 측면에서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한국, 중국,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셧다운 됐다라는 소식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설비 투자들이 많이 계획돼 있었는데 미국의 장비 업체들이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되어 있다라는 소식은 저희들도 이미 들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뭐 단기간에 좀 괜찮을 것 같지만 장기화된다면 저희들이 예상되어 있던 설비 투자 내지는 굳이 확대하지 않더라도 장비 내 필수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그런 수요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생산 쪽에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보다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들은 수요 측면인데요. 저희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주로 수출하고 있고 그 수출 대부분인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2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도 중국 대부분의 공장들이 원활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미국과 중국의 1분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점차 하향 예측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에도 어떻게든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또 장기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선방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3월 20일까지의 수출 실적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좀 괜찮았다고 해요. 이 기간은 또 중국 내에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에 흐름까지도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출 실적이 나오게 됐나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코로나 영향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수치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팬데믹이 시작된 것도 이제 한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는 좀 더 뒤쪽일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3월 20일까지로 보면은 연초에 생각보다 반도체 수출의 어떤 수요 증가율, 그러니까 저희들 금액보다는 수량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 수출이 급감했던 것도 사실은 수요가 크게 나빴던 것이 아니고 가격 급락으로 했던 가격 효과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 효과로 이런 마이너스 효과들이 다 배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수요 측면에서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액의 증가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 반도체 가격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 부분을 상쇄해줬다 이렇게 봐주시는 건데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장기화가 된다면 혹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진다면 반도체 쪽에서도 투자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가격 급락했던 것들이 수요를 초과하는 설비 투자에 기인했다고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요 수준 거기에 맞춘 설비 투자 아마 계획 전략이 있었을 것인데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현재 이런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전 세계 글로벌 GDP 성장률 자체가 크게 낮아질 경우에는 결국엔 수요 감소를 저희들이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기업들이 작년과 같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 공급 측면, 즉 설비 투자가 되겠는데요. 이쪽의 전략도 수정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래 제가 연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막 발생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종식이 되면은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미 3개월 이내에 종료되기에는 이미 그 상황이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짧게 보면 6개월 내지는 거의 가을이 될 때까지도 글로벌리 보면은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당장 저희들이 한국, 중국만 영향을 끼쳤지만 결국에는 최종 소비재들이 국들을 보면은 유럽하고 북미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있는 수요가 위축되는 것은 저희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있고요. 결국엔 반도체 산업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연초에 세웠던 기업 실적이라든지 수출 실적 같은 것들에 대한 예상치들을 조금씩 낮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장기화되면 힘들 것이다. 지금은 괜찮은데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장기화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좀 시기가 뭐 가을 혹은 뭐 연내까지 마무리되면 그래도 괜찮다. 이런 기준선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간을 설정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저희가 2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에 대한 우려가 생겼는데 그래서 2월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을 전 단기로 보고 있었고요. 3개월이 넘어가면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은 피해는 피할 수 없다 보고 있는데 이게 6개월 이상으로 가버리면 큰 타격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최근에는 뒤늦게 어떤 IDC라든가 이런 저희들 시장 예측 기관들조차도 제가 주장했던 것 비슷한 톤의 발표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결국에는 올 초에 세웠던 것보다는 조금은 주가라든지 실적에 대한 목표치들을 낮추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개월 정도 내에서 잡힌다면은 그래도 버틸만 하겠지만 6개월 정도까지 이어진다면은 이것은 전체적인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주셨네요. 아직까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반도체는 그래도 괜찮고요. 이번엔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켜 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에 또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미국 장 마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왔습니다. 뭐 시간의 거래에서의 반응은 좋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적 평가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우리하고 회계가 좀 달라가지고 회기가 2분기가 2월 27일 날, 그러니까 2월 달까지입니다. 12월, 1월, 2월이 2분기입니다. 마이크론은. 매출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18% 감소했고요. 순이익도 75% 감소한 걸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근데 시간 외에서 왜 이렇게 오르느냐? 근데 3분기 전망을 상당히 좀 높게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전망을 내놨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가 48억 달러인데 매출을 어떻게 봤냐면 46억 달러에서 많게는 52억 달러까지 매출을 좀 봤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가 52센트인데 55센트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어요. 55센트에서 베이스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CEO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또 이제 멘트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산제이 메우로트라라는 CEO인데요. 클라우드 수요 급증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간 내에서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SK 하이닉스와는 사업 구조도 굉장히 좀 비슷하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비중이 높으니까요. 이제 삼성전자도 아마 내달 초,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게 됩니다. 그에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은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럼? 예, 뭐 양사 전부 다 요즘에 이제 좀 실적 전망치들이 1분기 쪽과 관련해서 특히 약간씩 이제 좀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증권사별로 좀 모아봤습니다. 표를 좀 보실 텐데요. 보시면 하나금투하고 그리고 키움증권, DB금융투자 이렇게 세 군데를 좀 모아봤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매출액이 이제 평균을 내봤더니 55조 3천억 정도가 되고요. 이건 플러스 전년 대비해 가지고 5.5% 정도 이제 더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제 그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5조 9천억 정도 좀 덜 나올 거다. 5조 9천억 정도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4.2% 정도 좀 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 부분에서는 6조 9천억 정도로 플러스 1.7% 정도 그러니까 상승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3,700억 정도로 70% 정도가 지금 감소할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증권사별로 많이 좀 엇갈립니다. 이제 적게 나온 데는 뭐 이제 2조 4천억 정도까지 보는 데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DB금융투자가 5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화 쪽에서는 이제 6천억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최근 들어서 좀 바뀐 건가요? 아니면은 가이던스가 꾸준히 좀 유지되는 건가요? 네,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부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일정 부분 기준치가 한 삼성전자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한 6조 원 안팎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앞서서 연구원도 이 디램 가격의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줬는데 지금 반도체 가격 추이가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이제 매출액이 좀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6조대를 좀 유지하는 이유. 결국에는 이제 그 디램 쪽의 가격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는 부분인데요. 디램 현물 가격하고 고정거래 가격입니다. 빨간색이 현물가인데요. 현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예, 현물가가 이제 먼저 좀 올라가 주면은 고정거래 가격 나중에 올라가거든요. 고정거래 가격도 살살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지금 이제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3분기 때는 2분기 때는 좀 어떨까에 대해서 살짝 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현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고정거래 가격도 좀 빠질 텐데 하는 걱정들이 요즘에 좀 있는 거고요. 낸드 가격도 보시면은 낸드 현물가, 고정가, 낸드 쪽에는 고정가가 벌써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낸드 쪽이 이제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전망이 뭐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19가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망치가 좀 달라지는 가격도 좀 빠질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일단 현재까지는 업황 전망이 그렇게 뭐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클라우드 쪽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클라우드 수요가 좋은데 지금 북미 4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커펙스 추이 전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 수요를 이끌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왜 이렇게 크냐? 그러면 요즘에 오히려 이제 그 원격 근무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게임 산업에서 있어가지고 게임 업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서버를 구축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데이터 센터를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북미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쪽에는 아직까지 지금 수치가 안 잡혔는데 중국 쪽에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반도체 업황을 끌고 있다.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CEO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상당히 전망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제일 안 좋은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증설에 차질이 있고 또 이제 생산에 차질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차질 때문에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이 생길 거고 오히려 공급 부족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간의 수요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상쇄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본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램의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평균 디램 가격의 추이인데요.
파란 색깔이 정상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잡힐 거라 하는 부분이고, 빨간색이 뭐냐면은 코로나가 아주 최악의 상황, 6개월 이상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인데요. 최악의 경우에도 가격 하락이 아니라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정도까지는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업황 전망이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연간 실적 전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1분기 실적이었고요. 이번에는 연간 실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올해 삼성전자의 EPS 그 증가율이 32%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쪽도 있는데 스마트폰 수요는 1분기에 약했거든요. 그런데도 EPS 증가가 30% 이상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이거 전망치는 이제 물론 하향 조정된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시면은 올해 이제 이쪽에는 그 메모리 쪽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인데 EPS 전망치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192%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은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 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넷플릭스나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품질을 좀 낮춘다고 하죠. 이렇게까지 각 국가에서 요구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신뢰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렇다면은 데이터 이 트래픽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향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한다거나 이런 일을 가정해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바로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럽 쪽에서는 지금 데이터 트래픽 때문에 이제 그 넷플릭스라든가 이제 OTT 업체들이 화질을 지금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데이터의 양을 좀 줄이고 있죠. 그 정도까지도 지금 이제 집에서 이동 제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화면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또 게임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램의 단가가 최악의 경우에도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정도일 거다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좀 증가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가령 이제 좀 진정세에 접어든다 할지라도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증설 부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꼭 이제 지금 그 하고 있는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어떤 단발적인 수요뿐만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과 칩메이커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소재라든지 장비 이쪽 섹터까지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받는 충격도 조금씩 다르고요. 매력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일단은 그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조금 하향 조정되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은 어쩔 수 없이 좀 감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까지의 성장성을 본다면은 반도체 업황은 내년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상승 추세를 좀 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성장성에 투자를 한다면은 반도체 쪽은 분명히 투자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수출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가려면은 반도체가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올해 내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 그러면 반도체 섹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올해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줄이겠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그 EUV와 관련해서는 D램 쪽에 EUV 공정을 채택을 하겠다 함으로써 투자가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주나 부품주와 관련해서도 상반기 때 투자는 조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반기 때 그런 부분들이 이연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은 장비주, 부품주 다 투자가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가격이 쌉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PBR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은
그럼 뭐 하반기까지 충분히 투자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장비주, 부품주 이런 단에서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조정받았다, 또 반등이 나오다 조정받았다는 이제 그런 변동이 좀 가능합니다. 특히 상반기 동안에는 그런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 단에서는 조금 이제 트레이딩을 좀 병행해주는 이런 전략이 더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지금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됐고 또 일본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주먹축구식으로 뚝을 좀 막아놨었는데 이 부분이 좀 터지는 것 같이 하루 만에 확진 환자가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현재 니케이도 많이 밀립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소재 단에서의 이런 의존도를 많이 낮춰놓기는 했는데 일본 쪽에서 뭔가 소재에 대한 수급 조달이 잘 안 되고 이럴 경우에 국내 소재 섹터,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세요? 예, 뭐 가능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쪽에는 그동안에 올림픽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뭐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올림픽이 어차피 연기가 된 마당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부분으로 검사가 확대가 된다면 분명히 이제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 일본 쪽에서의 어떤 이제 그 소재 부분의 이제 조달과 관련된 이제 뭐 공급에 대한 이제 소재 공급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괜찮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주가 많이 빠진 부분에 비하면은 1분기 때 삼성전자라든가 가동률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도에 일본의 어떤 그 소재 수출 제한과 관련돼서 상당히 수혜주로 좀 부각됐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실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총정리로 간략하게 투자 전략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전문가님. 네, 지금 막판에 연결이 살짝 좀 약간의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일단은 좀 결론은 나왔습니다. 반도체 칩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버틸만 하는데 장기화로 간다면 살짝의 차질. 하지만 또 이후에 이 코로나19 국면 이후에는 이쪽으로 또 강하게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우리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또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일정 봐가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술브레인도 한 4% 정도 오릅니다. 여러 가지 뭐 소재의 조달 차질을 빚게 된다면은 국산화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더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반도체 섹터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마켓통 1부였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